자, 이번 시간에 이제 결격 사유 관련한 주제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문제가 구성이 되고요. 이 파트에서는 일단 시험용으로 가면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결격 사유, 공인중개사하고 법인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되는데, 우리 공부하실 때는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보시면 될 테고, 나중에 이제 묶어서 봐야겠지만, 법인의 경우 이런 일정한 결격 사유자가 만약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 있게 되면 이 사람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일단 전제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한 능력자라고 해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예시를 하는데, 자, 이 중에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민법에서 제한 능력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민법에서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 것은 그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기 강박했던 의사표시, 차고에 따른 의사표시에 이어서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될 텐데, 그 예시값으로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것은 완전 노망 나가지고 어떤 의사결정도 할 자격이 없다라고 법원에서 선고받은 사람을 피성년 후견인, 이에 비해서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 피성년 후견인보다는 조금 상태가 낮긴 한데 그래도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라고 법원에서 선고를 한 사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사실상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중개업에 당연히 종사할 수 있고요. 법에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예시하고 있는 건 세 가지: 피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대응해서 자, 제29회 때 나왔던 게 피특정 후견인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개념은 비슷해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과 유사하게, 다만 모든 업무에 대해서 법률행위 자격을 법률행위 행위 능력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업무에 한해서만 소위 법률행위 하는데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을 피특정 후견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문제는 이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공인중개사법에서 결격 사유자로 규정을 해놓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라고 하는 것은 저런 얘기죠.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아예 일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를 가리켜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다. 비교해서 자, 전에 나왔던 지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개인 회생신고, 예, 이런 거 상관없어요. 개인 회생신고 비슷한 의미로 볼 수가 있지만은 현실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법에서는 결격 사유자로 규정을 해놓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 회생신고는 이런 거고요. 일단은 채무가 많았을 때, 그게 이제 언제지? 지금 채권자들한테 일정한 범주 내에서 자, 채무를 갚는 걸 유예를 해준다거나 또는 이제 빚을 약간 탕감해 주는 방식을 가리켜서 개인 회생신고, 이런 표현을 쓰게 될 것이고요. 파산 선고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탈탈 털어가지고요, 한꺼번에 탈탈 털어서 어떻게 한다? 빚 갚고 빚잔치 하는 것을 파산 선고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이 사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 그래서 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다음에 이제 처벌기간 미경과라고 해서 유자업해서 일단은 공식부터 먼저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중개사법이 좀 어려운 것이 아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서 개개, 직상증투, 시단, 방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머리 끌 때 따서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 결격 사유 관련해서 유자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포인트는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선고유예 이렇게 장난쳤던 적이 있었고요. 먼저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자, 금고 이상이라는 것은 금고형과 징역형을 묶어서 부를 때 금고 이상이라고 정의합니다. 금고형이라는 것은 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는 하지만 노역을 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징역형이라는 것은 노역까지 강제시키는 것을 징역형이라고 부릅니다. 어찌됐든 간에 교도소를 진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렇게 하게 되면 3년 동안 사고 치면 나중에 가중처벌하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집행유예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고요. 이건 이법처법 불문하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자 집행유예를 형을 받든 간에, 또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든 간에 이건 이법처벌 불문하고 무조건 어떻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어떻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고 개설 등록도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정지, 업무정지를 묶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소리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 앞에서 시도지사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 자격증 교부라고 하는 것을 했었고요. 여기서 이제 교육도 시킵니다. 실무교육이라고 하는 것과 연수교육을 시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사고 치면요, 자격정지 처분,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중개 업무를 못하게 막는 것을 자격정지 처분, 아예 자격 자체를 취소해버리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하는 일이 자격증 교부에서 시작해서 실무교육, 연수교육이라고 하는 거, 자격정지, 자격 취소 처분이고요. 같이 비교해서 볼 것이 등록관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시군구청장을 얘기하게 되는데, 등록관청은요, 다른 여러 가지 하지만 개설 등록을 받아주게 됩니다. 개공이 되고 싶으면 어떻다고요? 등록관청에 대해서 개설 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다음에 온갖 신고 등등등을 담당을 하는 것이 등록관청이 되게 될 것이고, 야가 이 개공이 사고 치게 되면 이 등록관청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 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인중개사 전반에 걸쳐서 아예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자격 취소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소속 공인중개사 누구였습니까?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게 되는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일정한 사고를 치게 되면 최대 6개월까지 자격 정지 처분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와 관련해서 먼저 개공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게 됩니다. 개설 등록을 하면 이 사람을 개업 공인중개사로 부를 테고, 각종 신고 등을 수리하는 것도 등록관청에서 담당을 합니다. 한편 등록관청은요,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고를 심하게 치면 아예 가게문을 아예 문 닫게 하는 것을 개설 등록의 취소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개공한테 일정 기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업무 정지 처분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다 볼까요? 개공한테는 업무 정지 처분 최대 6개월까지, 그다음에 소공한테는 최대 6개월까지 자격 정지 처분 해서 업무 정지 처분이나 자격 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최대 6개월까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자격 정지, 업무 정지, 그리고 아예 개공한테 문을 닫게 만드는 것을 개설 등록의 취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것이 소위 이제 여기에 과태료도 있긴 한데 과태료는 여기랑 관련이 없고요. 이런 것이 개공 또는 소공에 대한 규제가 될 텐데 가볼까요? 아까 집행유예 기간은 설명드렸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사고를 쳐서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고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나와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폐업 신고를 하고 말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나중에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원래 과거 히스토리는 뭐가 됩니까? 개공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어떻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좀 어려운 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사인데 이건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법인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거기에 있었던 애초에 사원 또는 임원 이런 사람들도 소위 어디에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게 이 얘기예요. 그 정도로 보시겠고 그 다음에 3년 미경과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금벌자계. 아까 유자업에 대응해서 금벌자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자업에 대응해서 뭐가 있다? 금벌자계 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는다. 공통적인 요소는 뭐야? 3년 미경과라고 해서 아까 금고 이상은 징역형, 금고형을 봤었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때려 맞았습니다. 처벌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얘는 큰 죄를 지었다는 거지. 실형을 살았으니까. 그랬을 때 3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없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뭔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 학원에서 가끔 전에 어떤 상담 주신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요 교도소에서 지금 나오는 길인데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라고 해서 예 있죠. 시험 응시 자격은 아까 자격차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또는 부정행위를 통해서 그 적발되고 무효처분 받고는 5년 경과되지 않은 경우 요걸 제외하면 다 중개사 시험에는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도에서 나오시는 길에 학원을 오시는 건 가능한데 중개업소를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중개업소는 어떻다?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는다. 물론 집행이 종료가 됐다라고 할지라도 다 3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법을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액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자, 포인트 벌금형 되겠고요. 벌금형은 이 법 위반만 문제가 되게 됩니다. 해서 자, 이게 앞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은 이 법, 저 법 불문하고 무조건 어떻다? 3년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사유자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벌금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했을 때 3년 경과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게 나중에 헷갈려요. 해서 다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럼 그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았던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불문하고 무조건 3년 경과되기 전까지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렇게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벌금형은 이 법을 위반했을 때만 어떻다?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년 경과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이 자체가 결격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고요. 자, 아까 우리 기억나시죠? 자격 취소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 처분이 있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자격 취소가 됐으면 개설 등록 안 받아주고요. 소속 공인중개사 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이 사람 뭘 할 수 있어요? 중개보조원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할 수 있거든.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 업무 보조자. 이게 뭐가 된다? 바로 중개보조원이라는 개념이 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자격이 취소가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사람 당연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안 받아주고요. 중개업에도 다 종사할 수 없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사람. 자, 아까 우리가 자 지금 공인중개사 전반에 걸쳐서 아예 자격 박탈하는 게 자격 취소고요. 시도지사가 한다고 그랬습니다. 개설 등록 취소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등록관청에서 한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개공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은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등록관청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 자 먼저 자격 정지 처분하고 뭐를 자격 취소 처분 뭐가 더 세요? 자격 취소가 훨씬 더 센 거죠, 규제가.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처분이라는 것은 개공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최대 6개월입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자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은 뭐라고요? 아예
가게문을 완전히 문을 닫게 만드는 걸 뭐라고 한다? 개설 등록 취소 처분. 그래서 얘들은 전반적으로 뭐라고요? 앞에서 유자업법보다 훨씬 더 규제가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3년 경과하기 전까지는 어떻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개설 등록 취소에 따르고 3년이 경과되지 않는다. 물론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는 괄호 열고 해산과 등록 기준 미달은 제외라고 하는 거. 이게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결격사유요. 다 자세히 안 봤어요. 이제 살을 붙여서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다시 이건 그냥 외우셔야 되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아까 우리 3년 3천 오늘 외우셨어요. 자, 개개, 직상, 증투, 시당, 방의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이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얘가 그렇게 힘들다고 자, 제한 능력자 등 어떻다 결격 사유자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처벌금비경과에서 유자업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음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의미 길지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다? 자, 그 기간 동안에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고 나가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할 수가 없다. 한편 금벌자계 얘는 좀 센 거야. 아까 집행유예는 그 집행유예 기간만 종료가 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는 데 비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됐다 할지라도 3년 경과되기 전까지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벌금형이라고 하는 거, 이 법을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그 다음에 자격 취소가 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된 계공으로서 3년 미경과시에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할 것. 그리고 마지막 주제, 자, 이걸 다 외웠다고 쳤을 때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런 결격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떻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대강의 틀을 이제 잡아보셨어.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인 항목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어려운 게 이거 있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요건 좀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볼게요. 자, 요즘 문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성 잘 안 하는데 어쨌든 과거가 유행이 됐으니까 자, 조문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기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 발생할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기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자, 지금 5월 1일 날 갑이라는 사람이 임원으로 이 법인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 을이라는 사람은 5월 10일 날 임원으로 이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게 된다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에 대해서 5월 8일 날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업무 정지라고 하는 것은 등록관청에서 봤을 때 이 기업 공인중개사가 일정한 잘못을 해서 최대 6개월까지 중개업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을 업무 정지 처분이라 부르게 될 테고 하여튼 법에서는 업무 정지 사유가 5월 8일 날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을이 5월 10일 날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 정지 처분은 5월 15일 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최대 6개월까지 구체적인 업무 정지 처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최대 6개월까지 이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구성원들이 나와서 중개업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가 문제가 되게 되는데 자, 업무 정지 사유 발생할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 누구? 갑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 법인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나가서 독자적으로 중개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가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에 비해서 업무 정지 사유 발생한 후에 임원 또는 사원이 됐던 을이라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인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에서 어떤 귀책사유 잘못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다고요? 법인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어떻다?
당연히 중개업을 할 수 있고 나가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서 개공도 될 수가 있다 해서 보면은 갑은 법인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을은 법인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어떻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취지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까 이런 돈이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 발생할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법인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어떻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이 표현을 설명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그림 내용 별게 없는데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 업무 정지 사유가 5월 8일 날 발생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업무 정지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업무 정지 사유 발생할 당시에 이미 임원 또는 사원이었던 사람은 최소한 이 법인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에 일정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해서 이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어떻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럼 달리 해석하면 업무 정지 사유 발생한 후에 사원 또는 임원이 됐던 사람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나가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하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년 미경과 중에서 이런 거 있었죠. 자, 아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법을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요거 우리가 교도소 하는 것을 자유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는 것을 자유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돈으로 떼어놓은 것을 벌금형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자유형과 벌금형을 보게 되면 자, 이래도 있었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어떻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래서 문제를 구성할 때 이것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든 도로교통법 위반이든 불문하고 그냥 무조건 뭐라고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3년 미경과시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이 문제가 안 돼요. 한편 이에 대응해서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처벌인지 또는 다른 법에 따른 처벌인지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 다만 문제 구성할 때 도로교통법을 국가보안법을 이렇게 흔들어준단 말이에요. 어떤 법이 됐든 간에 자, 그 도로교통법, 국가보안법 등등등 이런 벌금형의 경우 금액이 300 이상이라 할지라도 자, 3년 경과되기 전에도 어떻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공부 문제를 좀 디테일하게 풀어갈 때 어려워지는 파트 중에 하나가 결격 사유 등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하나 보셨고 하나만 더 보고 나머지 한꺼번에 정리를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검토하게 될 게 자, 3년 미경과 등 관련해서 자, 아까 개설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인데 원칙은 시험에 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예외만 가지고 문제 구성을 하게 되는 건데요. 자, 지금 개설 등록 취소 사유가 해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등록 기준 미달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대단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별 잘못 없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먼저 개설 등록 기준 미달이라고 하는 거. 자, 뒤에서 보겠지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무소를 확보를 한다든가 등등등 이런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자, 그런 경우 있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해서 이 건물이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지나가던 시군구의 공무원이 어머 저기 중개업소에 불타버렸네. 사무소가 사라져버렸네. 그러면 이것은 소위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해서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개설 등록 기준 미달이라는 결국은 사무소 사라져버린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큰 잘못 아니거든. 불이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 이게
공인중개법상 처벌을 하거나 이럴 사안은 아니거든. 다만 중개업소가 불타버렸으니까 중개 못하니까 이제 등록 취소를 했다 하십시다. 그럼 3년 미경과됐다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어떻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할 수가 있고 또는 중개업에 어떻다? 종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자기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개설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즉슨 뭔 큰 잘못을 한 거야. 큰 잘못을 했으니까 어떻게 한다? 3년 내에는 컴백할 수 없다. 이런 논리 구조이기 때문에 이건 큰 잘못이랑 관련이 없어요. 개설 등록 기준 미달은 사무실 불타버린 케이스니까 이런 경우에는 3년 경과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좋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법인의 해산에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자, 이거 어떤 경우냐면 A라는 법인이 있다 하십시다. 여기에 이제 을이라는 사람과 병이라는 사람이 사원 또는 임원으로 봉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법인에서 중개업이 잘 안 돼서 법인을 해산하게 됩니다. 법인을 해산하게 되면 법에서는 이제 어차피 실체가 없기 때문에 사람 자연히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어차피 존재하지 않는 이것들이니까 등록을 취소를 해버려야 돼. 근데 법인 해산 자체가 뭐 잘못해서 해산된 게 아니라고 그냥 우리 그만 장사 안 되니까 문 닫자라고 해서 법인을 해산 케이스. 그럼 이 사람들이 해산에 따라서 개설 등록 취소가 됐다 한들 이 사람 잘못이 아니란 얘기지. 그런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3년 경과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어떻다? 이 사람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요 정도 얘기예요.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이게. 그리고 쉽게 외워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까 민법적인 요소까지 막 필요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법인 얘기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검토하게 되면 이렇게 가게 되는 것. 첫 번째 이슈 삼을 것이 제한 능력자 등이라고 해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바로 시험에 비교해서 나왔던 것이 피특정 후견인이라는 것은 자 얘도 가끔 맛이 가는 애인데 최소한 민법에서 얘기하는 제한 능력자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결격 사유자는 아니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그럼 이 사람 자기 앞가림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이에 대응해서 뭐가 있다고요? 이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응해서 필요한 개념이 개인 회생신고 이런 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크게 뭐 3가지 정도 또 4가지 정도의 개념을 볼 수 있는 것이 제한 능력자다. 그 다음에 유자, 업이라고 해서 첫 번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두 번째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 하나가 그 다음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그리고 어려웠던 건데 결국은 책임, 자신의 귀책 사유에 따른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 그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어떻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게 좀 어려워서 아까 법인을 가지고 예시를 드려보였었죠. 그래서 업무 정지 사유 발생할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 그 법인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최소한 나와서 중개업을 할 수가 없다. 또는 개설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해석 들어가면 업무 정지 사유 발생한 후에 사원 또는 임원이 되게 되면 이때는 뭘 할 수 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돼요. 유자업에 대해서 보셨고요. 그 다음에 3년 미경과라고 해서 금벌자계. 자, 처벌이 더 셉니다. 자, 아까 집행유예 달이 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가셨습니다. 3년 경과되기 전까지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벌금형은요, 공인중개사법 이 법을 위반했을 때만 자 3년 경과되지 않았을 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요거 맨날 장난치는 게 도로교통법, 국가보안법 이렇게 흔들어주죠. 그래서 벌금형은 이 법 위반에 한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한정할 테고요. 자격 취소했고 나서 3년 경과되지 않거나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출제 포인트는요 이거죠. 개설 등록 취소에 따라서 3년 경과되지 않으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해산 사망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개설 등록 기준 미달. 근데 사망은 낼 수가 없어요. 죽어버린 사람이 뭐 중개업을 하겠다고 할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자 해산의 케이스하고 그 다음에 등록 기준 미달에 따른 등록 취소의 경우 3년 경과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격사유 되게 까다롭습니다. 상당히 낯선 지문들이 막 튀어나오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파트고요. 그 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중에 이런 결격사유자가 있게 되면 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것은 소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다. 법인은 우리 아까 자연인의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중개사인 경우가 있었죠. 중개사인 경우가 있었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로 구분을 하게 돼요. 중개사가 되면은 개공이 될 수 있죠. 개설 등록을 해서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뭘 될 수 있다?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죠. 한편 법인의 경우에는 조금 이따 이제 오늘 거기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자 개공만 될 수가 있죠. 개공이 될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 자 여기서 법인에 있어서는 사원 또는 임원 중에 이런 결격사유자가 혹시 사원 또는 임원 중에 어느 하나가 결격사유자가 있을 때 그 법인 전체가 다 개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이제 결격사유라고 하는 개념을 접근할 때 제일 간단한 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 외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소속 공인중개사나 또는 중개보조원으로서도 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격사유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선 여기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